안녕하세요. 2023년 10월입니다. 10월, 11월, 12월, 23년도 이제 한 3개월 채 못 남았는데요. 이제 점점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는 게 피부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대출 중단이 이제 될 날이 이제 길어야 한 달, 두 달인 거죠. 그리고 시중금리도 이제 더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미국이 11월과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한 번, 최대 두 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2023년에 5.75 혹은 6%가 됩니다. 또 일각에서는 2024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7%를 돌파하는 것도 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이제 11월 쯤부터 해서 한국의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혹은 심하면 4% 그리고 2024년에 5%까지 올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돼도 미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2%. 그 간격을 더 좁히기는 어려울 거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경제 상황은요 꽤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한 충격을 부자들은 별로 못 느낍니다. 원래 잘 살았던 사람은 기름값이 1,8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되더라도 그다지 놀라운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죠. 어차피 세금으로 더 내나 덜 내나 그다지 느낌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경제적인 약자들,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직격탄으로 이제 느끼는 거죠. 당장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엄청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햄버거 25,000원, 이제 머리 커트 비용이 66,000원, 월세가 260만원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 될까? 라고 하지만 현재 그네들이 겪는 고물가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죠. 미국도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 슈퍼마켓 이런 곳에 약탈이 너무 심해서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 없다라고 하죠.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가려고 애쓰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죠. 미연준의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까지. 무슨 얘기냐? 2024, 25, 26까지 기준금리가 저 높은 상태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에게도 이 고금리가 금방 이제 지나갈 상황이 아니라는 거. 이 고금리 상황이 이제 계속될수록 우리의 삶이 이제 더 빡빡해지고 이제 더 참혹해진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길거리의 천사, 묻지마 범죄가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이 이제 너무 이제 암담하다라는 거죠. 암울하다라는 거죠. 희망을 품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영끌하고 비투한 이들이 돌려막기 하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데 그 버티는 것도 계속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24년, 25년, 26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못 견디고 못 버티는 사람들이 이제 속출하는 거죠. 속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네들이 이제 무너지면 이제 그게 이제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다라고 봐야죠. 오죽하면은 이제 법정 이제 최고이자 20% 그 상황에서 이제 대부업체들이 감당이 안 돼서 대부업체들이 이제 대출을 이제 벌써 포기하고 나섰고 이제 카드사들 카드론도 이제 점점 이제 극심해지는 거죠. 결국은 이제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고 제일 약한 부분부터 그 문제라는 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놀라운 일들,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계속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걱정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염려도 하지만 그러한 현실이 금방 이렇게 급 반전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꽤 이제 깊은 상태로 이제 간다라는 거죠. 0%대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내볼 수도 있다라는 게 2024년, 2025년, 2026년 이제 앞으로 계속 벌어질 일입니다. 이제 한국도 점점 뭘 얘기하겠습니까? 관광은 이제 최우선으로 얘기하겠죠. 왜? 관광은 돈 안 들이고 돈 벌 수 있는 이제 가장 수월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웃나라 일본이 그래왔잖아요. 이제
일본은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계속 죽어나가고 젊은 청년들이 그 나이 든 사람들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소비가 이제 왕성해지고 다시 이제 되살아나는 거고, 한국은 이제 더 이제 궁지로 내몰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제 쓸 돈이 없어가지고 강제로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되는 거죠. 외식이 금지되고 이제 회식도 없어지고 뭐 이제 더 빡빡해지는 거다라고 봐야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되면 뭐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로 이제 또 이제 이어지겠죠. 우리 사회의 큰 변화,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책임 안 지고 나 몰라라고 흥청망청거리고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더 늘어나는 거죠. 좀도둑도 늘어나고요. 뭐 크고 작은 이제 강도질도 늘어나고, 뭐 사기 쳐가지고 뒤통수치는 일도 늘어나고, 뭐 고소 고발도 난무하게 되고, 이제 더 치졸하고 더 지저분하고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이제 차고 넘치는 거죠. 뭐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출산율은 더 줄어들고, 결혼하지 않고, 뭐 나몰라라 하고, 뭐 발뺌하고, 이제 미끼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죠. 뭐 결국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더 이제 불신과 이제 불만과 혼란이 가득해지는 거죠. 금방 안 나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나아지려면 시간이 제법 필요한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금방 이제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다 무너지고 몰락하고 망가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뭐 그러면 결국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상황이 다시 반전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몰락하고 재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뭐 평안하진 않을 거고, 많이 충격적일 거고, 많이 놀라울 거고, 뭐 여전히 뭐 빚내서 사는 게 뭐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뭐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빚진 사람들이 많이 몰락하고 많이 무너지고 하층민으로 전락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산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계급 사회가 좀 더 고착화 되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뭐 탐욕과 욕심과 투기에 빚진 사람들은 이제 그대로 이제 삶이 굳어지고 이제 나아질 수 있는 길이 완전 차단당하는 거죠. 빚내서 투기하고 코인하고 욕심 부렸던 이들이 정상인의 삶을 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상인의 삶을 살려면 남들보다 3배, 4배 더 이상 미친듯이 일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쉽지 않죠. 특히나 지금의 젊은 2030들은 그런 상황이 놓이면 어떡합니까? 포기해버리고 놔버리고 그냥 배째버리죠. 이제 그렇게 만든 이제 기성세대들이 이제 젊은 청년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끌고 온 거죠. 앞으로는요, 더 참혹한 현실이 벌어지고, 빚진 이들이, 하우스푸어들이, 다주택, 다중채무자들이 많은 허드렛 일, 많은 더럽고 남들이 꺼려한 일을 돈받아서 하게 될 거다. 장기근속도 늘어나고, 이제 회사집 하고 눈만 뜨면 빚 갚는 이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이미 시작됐기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